네, 오늘 나온 정부 대책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. 성화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성 기자, 오늘 나온 사교육 경감 대책, 교육부는 일단 킬러 문항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. 네. 이게 일단 가능할까요? 일단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교육부의 설명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. 예. 변별력 확보라는 수능의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과 그 방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 학교에서는요, 등급 블랭크라는 말을 쓰는데요. 예. 이게 뭔지 좀 살펴보면 시험이 좀 쉬워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1등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2등급은 사라지게 되고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.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 나온 점이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묘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. 교육부 장관은 원래 문제를 고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. 오늘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습니까? 네, 고도화에 대한 설명도 짧게 나오기는 했습니다. 그 설명을 한번 보시면 상중하로 난이도를 나눠서 조정을 하면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.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 있을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. 예, 정답률 등 앞서 이제 킬러 문항도 우리가 예를 봤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. 그건 왜 그렇습니까? 네, 정답률 공개가 안 했는데요. 예. 교육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좀 더 물어보니까요. 이 정답률은 학원가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정보인데 예. 이거를 공개했을 때 오히려 사교육계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정답률뿐만 아니라요. 다양한 공개 요구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영역별로 표준 점수 최고점은 몇 점인지 이런 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2025학년도 수능부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겠다.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. 일단 정답률들이 나와야 학생들이 실제 뭘 어렵게 생각하고 뭘 까다롭게 보고 사실 이건 쉬운데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. 네.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 입시 컨설팅을 한다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. 네,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공공 컨설팅을 강화하겠다. 이게 오늘 대책 중 하나였는데 이건 사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는 건데요. 비대면이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. 이런 좀 약점들을 아무래도 수요에 맞게 보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.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. 오늘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이런 대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까? 어떻습니까? 네,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일 것 같은데요. 일단 이 대책 발표 이후에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. 먼저 한 국어 현직 교사의 이야기를 보시면요. 9등급제 상대평가가 계속 있다면 이 사교육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. 또 다른 교사는 사교육 시장은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교육부 발표대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교육만 받아도 입시도 잘 치르고 수능도 잘 치면 당연히 좋고 그런 정책은 필요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대학 서열화라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안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수능 대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. 사실 상대평가라는 문제 때문이죠. 알겠습니다. 성화선 기자였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